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이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드리면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고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만 CPI 상승률이 어느 정도 꺾였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은 지난달 20일 이후 16거래일 만에 12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전 중 하락권에서 움직이던 양 지수는 오름세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7점인 2574포인트에서 마감했고 2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0.13% 상승에 그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예상을 밑돈 물가지표가 나오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오르며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근원 CPI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자 주요 빅테크주들은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강세로 마쳤고 S&P 500은 4,500선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종목들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 아침마다 2종목씩 잡아주셨는데요. 그 다크호스처럼 떠오른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만 하더라도 아침에 잡아주셨던 우리 성우하이텍과 PNT,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 모두 다 또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재건주로 알려주셨던 SY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 모두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종목들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밀키트 2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좀 지루한 것 같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드디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면서 간밤 미국 시장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우리 시장 한번 기대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지수가 만약에 이제 반등세를 타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개별 종목을 더 잘 골라 잡는다면 그 안에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겠죠.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다크호스 같이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만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지만 전일 반가운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종목으로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수가 큰 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와주고 확연히 좀 유월과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밀키트 종목들 잘 발굴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저희가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다 제시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도 내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하신다면 저희 방송에서보다 더 다양한 투자 정보를 발빠르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하면요. TV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무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매일매일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히 풀어주고 계시고요. 시간대별로 우리 시청자분들 성향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다가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종목과 다크호스 차트 기법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오픈 채팅 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항상 글로벌 시황 분석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바라봐야 될 부분 이렇게 장 시작 직전에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힌트를 얻어서 또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잘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얘기가 CPI 우선 들어봐야겠죠. 네. 저희 또 이달 말에 7월 FOMC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CPI 결과 더욱더 주목을 하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저보다 더 자세히 한번 설명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 CPI 생각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건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물가가 잡힌다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습니까? 네, 물가 상승률이 현재 뭐 CPI가 현재 3.0, 뭐 3.1%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하락을 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예상치의 하회로 아직까지 연준의 목표 금리인 2%까지 도달하기엔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좀 남았다, 레벨이 좀 남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이런 스탠스를 한번 띌 수도 있겠죠. 그래도 3%대 여전히 뭐 CPI가 내려오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잡히고는 있지만 뭐 2%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의 금리 긴축을 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엔 한 번 더 시장은 또 변동성 장세로 흘러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는 일단 물가가 잡혔다라는 걸 시장이 우려했던 CPI에 대한 내용들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그런 부분에 앞서서 CPI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지수의 좀 안도 랠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런데도 이 CPI가 나오면 항상 시장은 뭐 PPI라든지 혹은 뭐 이후에 뭐 고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한 번의 이 포인트를 또 주기 시작을 합니다.
CPI 이후에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혔다라고 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잡혀야 정상이다. 이런 형태로 PPI 쪽을 주시하게 되고 PPI를 이제 바라보다가 PPI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잡혔다. 그럼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쳇바퀴 돌듯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시장 이어가면 어떨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타이틀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PI 예상치보다는 낮게 발표가 됐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계속해서 2%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하락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도 한 번은 저희가 조금 기다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우선은 미국 시장 제일 중요한 CPI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근엔 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완전히 같게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와 좀 반도체 쪽에 투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소처럼 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그날은 반도체가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이전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2차 전지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투심. 사실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투심이죠.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투심 중심으로 시장이 코스닥이 등락이 과도한 변동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또 코스피는 그렇게 마땅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섹터들이 마저 없었습니다. 뭐 주도주의 부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닥 중심의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었던 거고 뭐 코스피 시장이 전일 상승 흐름이 나왔고 뭐 코스닥 시장은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뭐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전일 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뭐 에코프로 BM의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뿐만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또한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잡고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향후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제가 전일 설명드렸던 이 시장에 대해서 순환매 측면으로 섹터와 산업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반도체는 현재 긍정적인 뭐 삼성 쪽의 이슈 또한 파운드리 쪽 이슈 또한 질비하게 존재하다 보니 오늘 오늘 분석해볼 종목들도 이런 반도체 파운드리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네.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집약적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 집약적 국가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내용들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반도체는 찬스만 잘 잡는다고 하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정말 따뜻하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다 보니까 잠시 후에 종목들 그리고 분석 진행을 해보면서 오늘 이 국내 시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분석 이렇게 깊게 봐주시면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반도체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여기까지 자세히 나왔지만은 수많은 다양한 종목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상승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어떤 종목 발굴해 오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너튜브 시청자분들께서 하나기술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기술이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하나기술 얘기 빠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2023년은 토끼띠가 아니라 하나기술해가 될 것이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예고해 주신 이후로 굉장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41%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또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서 이런 반도체 중심의 하나기술 뭐 이런 종목이 나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시간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가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 준비해 오셨지만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다면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저희 방송은 9시 20분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돼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전문가님과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준비해 주신 이 계속해서 스포일러를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 중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을 봐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오늘 밀키트 종목은 가온칩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다들 차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가온칩스도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가온칩스는 대표적으로 이 공식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 디자인을 이야기를 드리면 앵커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건가? 그 기판을 뭔가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심플하게 가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 종류가 이 400개가 넘는데 뭐 시장에 뭐 존재하는 반도체가 뭐 4,500개가 넘는데 네. 우리가 이 반도체의 역할과 이 모든 세밀한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뭐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좀 짚고 이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뭐 하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과 향후 좀 가이던스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가온칩스를 설명드릴 때 반도체 디자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디자인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를 저희가 뭐 이쁘게 만드는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를 예쁘게 좀 꾸며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일부적으로 이 반도체 디자인이라고 하면 반도체가 효율적으로 좀 생산이 되고 이 전력과 공간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해주고 솔루션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수익 모델과 뭐 사업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강하게 살아나면서 파운드리 신호탄을 한번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각광을 받는 시점은 2020년, 2021년 이후로 뭐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생각보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현재 가장 큰 삼성전자의 결함은 지금 현재 뭐 수요를 잡고 있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불량품의 비율이 너무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미세 공정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일 뉴스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4나노 수율 75%까지 수율을 잡았다라는 뭐 추정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고객사들이 다시 한 번 더 TSMC가 아닌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고객 주문 의뢰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팹리스 업체들도 이런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이 공급사에 이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호조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일 코스피의 외국인들과 이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삼성전자와 이 파운드리가 살아난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쏟아부은 돈이 지금 기하학적으로 많이 투입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순하게 메모리 쪽으로 승부수를 보지 못했던 삼성전자, 메모리 쪽으로만 이렇게 비중이 편중되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부터는 드디어 파운드리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파운드리로 다시 한 번 더 매출을 낸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최근에 HTM 쪽으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이닉스에 대한 이 메모리의 시장도 한 번 더 뺏길 수가 있겠다. 이런 타이틀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일만 남았다.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뭐 후공정 업체라든지 패키징 업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기업들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을 잡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가온칩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뭐 현재 파운드리 TSMC가 전일 실적이 악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를 잡았고 TSMC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 매출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됐지만 뭐 파운드리 뭐 수주량의 감소, 반도체의 뭐 불황이다 이런 부분들도 뭐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파운드리가 현재 뭐 고객사도 이제 현재 뭐 이탈하고 있고 현재 매출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나노 수요를 잡으면서 4나노 수요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일각에서 들려온 이야기로는 네. 엔비디아가 이 GPU, 이 엔비디아의 이 핵심 이 제품인 이 메모리 서버용 GPU가 네. 현재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주문량은 너무 많은데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부족을 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물량까지 감당이 안 된다. TSMC한테 우리 반도체, 우리 GPU 좀 더 많이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TSMC는 아이고 우리도 생산을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게 맡기기에는 네. 삼성전자는 수율이 너무 부족해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일 삼성전자의 수율을 잡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나노 수율을 잡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이 핵심적인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도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고 양산을 할 수 있는 배경인가? 이런 형태로 지금 엔비디아 또한 삼성전자에게 네. 이 반도체, 이 GPU를 어느 정도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네요. 네. TSMC는 뭐 4년 만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TSMC에 더 많은 수주를 요청을 하고 있고 TSMC가 그 물량을 감당 못하면 자연스럽게 최근에 저희는 수요를 좀 줄였어요 하는 삼성전자에게 일감이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호신호로 들리네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엔비디아 쪽으로도 이 물량을 받았을 때 단순하게 이 물량이 뭐 하루 이틀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뭐 5년, 뭐 네. 너무 길게 본다면 뭐 10년까지도 이런 파트너십으로 이제 영위를 할 수 있다. 왜냐면 기존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주요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들 이렇게 파운드리 위탁을 맡겼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시장에 공식화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가온칩스에게 어떠한 반사이익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반도체를 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있죠. 네, 팹리스- 팹리스와 파운드리. 네, 맞습니다. 그렇죠. 파운드리는 단순하게 생산만 해주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팹리스 업체들은 이 설계도만 제공을 해주는 맞아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운드리는 생산만 하고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설계한 그대로 이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정말로 부피도 크고 이 양산에 적합하지 못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중간에 팹리스 업체에서 다소 부족하게 아쉽게 가져오더라도 이런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을 해주는 이 기업이 네. 바로 가온칩스의 이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가온칩스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그렇게 해서 뭐 조언을 해주고 비용을 받습니까?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네. 양산에 성공했을 때 그 양산 공급 계약 체결 기간 동안 그 나오는 물량의 그 수량만큼 그런 일정 비율을 로열티를 받는다. 아, 로얄티를 네. 한마디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 반도체 팹리스의 이 설계도와 이 파운드리 공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면 이런 솔루션까지 해주고 이런 적합한 디자인을 통해 이 양산형 이런 핵심적인 반도체를 제공하고 이런 성공까지 이루는 이런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이 얼마나 이 멋진 기업이고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기업입니까? 이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가온칩스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실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온칩스의 실체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뛰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뭐 경기에 전반적인 영향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뭐
기술 제약적 기업들은 이 상장 이후에도 뭐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 양산이나 앞으로 이런 뭐 반도체 솔루션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로열티 같은 부분들이 재무에도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단발성으로 나오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서비스를 통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오로지 가온칩스만의 핵심 기술력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보니까 종합적인 내용들이 가온칩스에게 너무 좋은 상황이다. 현재 파운드리의 수율을 잡은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반사이익은 가온칩스에게 갈 것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가온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전문가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서도 가온칩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또 현대차가 이 가온칩스를 비롯한 국내 팹리스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상장이 된 이후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다시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가온칩스 간밤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 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온칩스 눈여겨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도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오시면 이 가온칩스에 대한 실시간 투자 전략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시간대별로 시장 분석해서 정리 다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솔루션 제시까지 도와주고 계시니까 무료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서 이 안에서 가온칩스에 대한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양 지수도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와중에 저희가 또 개별 종목들을 잘 골라 잡는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단기간에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개장 전에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 드릴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네, 두산 테스나는 제가 어제 노란톡에서도 한번 이렇게 시사를 드렸었는데 그러게요.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뚜렷한 수급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에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반도체 종목들은 좀 사족이 길어야 됩니다. 이해할 부분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네, 어렵더라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은 감안을 하고 제가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더욱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후공주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고 테슬라 X, 두산 테스나. 네, 이렇게 테슬라 아니고 테스나, 테스형 아니고 테스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말장난이 아닌 전일 코스닥 시장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매도세가 나왔고 현재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했다. 어느 정도 일부 매물들이 출하가 됐고 반도체는 다시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2차 전지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런 측면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보단 반도체가 더 좋다라는 걸 중의적으로 좀 표현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두산 테스나에겐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 현재 5나노, 7나노 가동률이 90%에 육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공장이 가동이 지금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이 통상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이 가동률이라고 하면 뭐 80%, 90% 정도라고 하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100%에 근접하고 100%를 초과할수록 어느 정도 과열된 뭐 설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열된 공장 가동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뭐 크게 본다면 향후의 캐파 증설이라든지 혹은 향후에 이 기업이 수주를 많이 받고 원활하게 이 제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가동률 5나노 7나노의 비율이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기업들의 이런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TSMC를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등장하네요, TSMC. TSMC가 뭐 파운드리 하면은 안 꺼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자, AI와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GPU에 HBM을 탑재를 해서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반도체 미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품의 초소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초소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 미세 공정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제품들을 잘 엮고 움직이는데 부각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잡은 파운드리 기업이 바로 이 TSMC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TSMC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네. 이런 내용들에도 이제 뭐 이 디테일이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TSMC가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패키징 기법이 지금 뭐 COWOS라는 기법입니다. COWOS. 네. 칩 온, 웨이퍼 온, 지금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런 뭐 종류로 이런 패키징 기법으로 지금 현재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0% 정도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삼성전자나 향후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 패키징 기술력에 대한 굉장한 니즈를 많이 표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 두께보다 뭐 훨씬 더 적은 네. 그런 정도의 구멍을 아주 만약에 연결을 시키고 봉합을 시키고 이어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패키징 기술력도 더 올라가야 된다. 오늘도 머리 뽑아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후에. 소중한 머리카락 아끼기로 하고요. 네.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패키징 기술력은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 기업에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산 테스나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패키징 이 테스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모델은 종합적으로는 이 뭐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담당하는 뭐 IDM 형식으로 뭐 성장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뭐 반도체 패키징과 지금 뭐 메모리 이런 뭐 지금 웨이퍼 칩 테스트 이런 비율들이 여전히 뭐 지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 뭐 성장성의 외형 성장에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향후 사업 모델이나 앞으로의 사업 부분을 뭐 종합적인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니즈를 표출하면서 뭐 캐파라든지 지속적으로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선제적인 매수세가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강하게 표출이 됐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두산 테스나를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전일 노란톡에서 마감 시황 때 설명을 드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두산 테스나에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여전히 아직까지 웨이퍼와 지금 자동차 이런 자율주행 이런 반도체들 테스트 업체들에 대한 이런 뭐 테스트 지금 현재 뭐 위탁 비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AI와 지금 자율주행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AI나 지금 자율주행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작용이 되는 반도체 중 하나고 고부가 가치 제품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함이 당연히 발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당연히 수율을 잡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한 이 초소형 제품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의 분량이 없게 만들어지기 위해선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이 시장의 이 니즈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의 감소나 최근 재무들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뭐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왜? 반도체는 현재 혹한기를 지나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봄날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런 외형 성장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이런 선제적인 우리도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두산 테스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아니죠. 두산 테스나가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웨이퍼와 패키징 테스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산 테스나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방송에서도 너무나 잘 풀어주셨지만 그동안에 또 두산 테스나 벌써 주가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어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미리 드렸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 장 마감 이후 이 두산 테스나에 대한 굉장히 또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종목을 빨리 알 수 있다면은 더 지켜보다가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 계셨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신다면 이렇게 다음날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나 테마군 혹은 종목까지도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발빠르게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들 더욱더 빠르게 한번 취득해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3일 목요일 현재 시간 9시 5분 30초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이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 먼저 보셔야겠죠. 양지수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7% 오르면서 2,590선 돌파가 오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 정도 오름세입니다. 지수는 8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면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580억 정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400억 정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살펴보셔야겠죠. 가장 상승률이 높은 테마로는 헬스케어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나노엔텍이 오늘장 24% 정도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유 주식 변동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고요. A+ 그룹이 오늘 나노엔텍의 지분을 인수계약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JW 중해제약, JLK, 녹십자홀딩스 같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 오늘장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유전자 치료제 분석 쪽 테마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EDGC 개별 종목이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물질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새로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골판지 제조 쪽 테마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세아제지 12%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오늘 오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은요. 웰바이오텍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쳤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도 12% 정도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짐바브웨에서 리튬 공급망 개척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7%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건 관련주로 최근에 이슈를 모으고 있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도 3%, 4% 가까운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PCB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7.6%대, 7%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는 32,9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우선은 미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양시장도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 흐름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와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밀키트 두 종목,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든든한 영양소 풍부한 종목들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개장 직후에 가격 전략까지 바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가온칩스 오늘장 지금 10%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매수 타이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가온칩스 오늘 갭 띄우고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진입 도전해볼 만한 자리는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온칩스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가온칩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앞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뭐 가온칩스에 모멘텀이 붙어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수급의 변별력은 발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크호스 라인과 다크호스 캔들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중심 캔들이 강하게 들어왔죠. 여기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캔들이 하나 이렇게 독보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7월 5일 이 다크호스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심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부 물량들이 현재 흔들고 가는 그러한 다크호스 1차 라인에서 일부 투매 물량이 좀 나타났다. 이는 즉 다크호스 1차 라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흔들고 움직인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앞서 이 중심 캔들들이 나타났으니까 이에 따른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 하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매도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물량이 과도하게 이탈한 흔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먼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린 39,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1,000원 구간까지는 전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이 캔들이 들어온 하단 구간에 일부 추세가 이탈한 구간인 35,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사실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42,000원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린 반도체 시장에 대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경우 향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는 충분히 45,000원 뭐 그 이후 이상 구간까지도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가온칩스 현재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처럼 단기적인 수급의 내용들보다 중장기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가온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오늘장 지금은 조금 상승폭 약간 줄이면서 7%대 상승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39,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1,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고 손절 라인은 35,000원, 저희의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4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으로
또 우리 두산 테스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는 오늘장 아직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뭐 어제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다크호스 라인과 다크호스 캔들을 보시면서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캔들이 발생했던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크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앞서 강한 상승 캔들이 들어온 이 시점, 이 앞에 6월 26일 캔들, 그리고 전일과 이제 화요일 네. 이 강한 상승 캔들 흐름이 두 개 동시에 오.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이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시점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앞서서 뭐 전일 그리고 금일 그 강한 상승 캔들과 이 뚜렷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한마디로 실체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물량들의 이탈도 사실 이런 캔들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 주지부진했던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저점 매수세 또한 어느 정도 이탈 흐름이 나왔고 이런 물량들에 있어서 상승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반도체와 코스피 시장이 밀렸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받았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영향을 받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실체 있게 들어온 매물들이 실체 있게 들어온 이 수급들이 전일과 이제 화요일 이렇게 캔들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46,500원부터 시작해 현재 46,000원대 구간 안정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밴드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4만 원 구간은 다만 우리가 손절가로 설정하도록 하자. 왜 그러냐면 이 강한 캔들 흐름이 나왔던 구간에 이 이탈이라고 아주 많이 반영이 될 경우 이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들어온 수급이 이탈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이탈을 할 경우 향후 추세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이런 종목은 손절가를 좀 어느 정도 설정하고 가도록 네.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49,000원 구간 49,000원 구간은 우리가 다크호스 2차 상단선으로 우리가 목표가로 49,000원 설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만약에 다크호스 라인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할 경우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를 조금씩 더 수정을 해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의 분석이나 이런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실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다크호스 라인들을 통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테스나 이전에 이거래일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장에서는 좀 장 초반 아직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나 혹은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테스나 1차 목표가는 4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4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혹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아침에 이렇게 개장 이후에 급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 간략하게나마 한번 짚어주고 가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포착을 해주셨던 우리 대원강업이 오늘장 지금 VI 발동하고 뭐 12% 넘는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잠깐만 한번 설명 도와주시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대원강업도 추가적으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다크호스 캔들 그리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량들이 들어온 이런 수급들이 들어온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캔들이 이런 강한 캔들을 이탈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위치는 지켜주고 이 매수세가 들어온 강한 캔들의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런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그리고 1차 상단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레벨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동차 종목들 너무 좋고 제가 대원강업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렸던 만큼 맞아요. 우리는 이 대원강업에 대해서 뭐 다크호스 1차선 정도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고 다크호스 1차선 구간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2차선 구간인 7,5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종목이니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것도 전략이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대원강업 또한 중간 점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에 더해서 오늘장 지금 장중 12% 돌파가 나왔던 대원강업까지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명 알려드리고 또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지만 방송이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오신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TV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QR코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두 종목 모두 반도체 관련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하고 속 편하게 해줄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첫 번째로는 가온칩스 준비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테스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판단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